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수 삼산면 일대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이런 것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랄지, 그 다음에 이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의 그 위험성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을 이제 갈수록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세계 각국이 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그린 뉴딜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펴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수의 그 삼산면, 주로 이제 섬 지역, 그 거문도 일대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지역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 송하진 시의원이 작년 7월에 시정 질의를 하면서 10분 발언을 하면서 제시한 자료인데요. 보십시오. 그 평도, 광도, 이 손죽도 일대에 풍력발전소가 아주 촘촘히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송하진 시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제기한 문제점들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5조 원에서 10조 원 규모랍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삼산면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그 풍력 발전 규모가 5조 원에서 10조 원 규모의 이 거금이 투입되는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있대요.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7월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에 단 한 차례 보고도 없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시의회조차 전혀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삼산면 초도와 손죽도, 영만도, 평도, 광도, 무학도 일원 공유수면에 대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이 들어서는데 4개의 사업자가 참여를 하고 있대요. 근데 8메가와트급의 그 발전 시설 수십 기가 여수 삼산면 바다를 빼곡하게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해상 풍력 발전기가 들어설 지금 그 풍향계 측기가 이격거리 확보 조건이 있는데 그 산악지형에서는 반경 2km, 평탄지형에서는 반경 5km의 그를 떨어뜨렸고 이제 그런 풍향 계측기를 세우게 돼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지금 세우고 있대요. 이것을 또 그 시가 눈 감아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해상 발전 시설 가동 이후에 발전하게 될 각종 부작용 등을 사전에 예측할 실태 파악,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등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또 허가 조건 중에 하나인 주민 수용성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지만은 일부 사업자가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로 민원이 발생을 하는 등 지역 갈등을 유발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최근 보도된 그 지역 신문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사업자 측이 반대하는 주민에 대해 무리한 고소고발을 하고 있어 주민을 고소고발을 하고 또 주민들을 협박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사업자들이 주민들을 친환경 재생사업 논리로 설득을 하기보다는 강압과 속임수로 동의만을 얻으려고 하는 이 불량한 행태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 분노가 더욱 커진 상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마치 전 마을이 다 예를 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처럼 그렇게 또 그 거짓 정보를 흘려서 동의를 구하는가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A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자본금 겨우 1,000만 원을 들여서 설립된 회사로 밝혀졌고 다른 일부 회사도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해서 과연 이 업체들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냥 단지 허가권만 따내가지고 나중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을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해상 풍력 발전의 경우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문도 같은 경우, 이 거문도 일대, 이 삼산면 일대에서부터 여수 시내까지 전기를 끌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 먼 거리거든요. 그러면 고도의 그 기술력이 필요로 하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겨우 자본금 1,000만 원 또는 1억 이 정도 가진 회사가 진행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거는요. 제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 입지 방안 연구라는 논문이고요. 공동저자가 김태연, 이상범, 박현주, 문지원 씨가 연구를 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행된 그 잡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2018년 얼마 안 됐죠. 이 논문에 실린 내용 중에서 제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을 몇 가지만 간추려 왔어요. 자, 해상 풍력 발전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해안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풍력 발전에 적합한 바람이 꾸준히 발생하고 난기류 높이가 낮아 바람의 질이 우수하기에 풍력 발전에 더욱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설치 및 보수 비용이 높으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건설 및 운용 측면에서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해상풍력은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낮은 발전 기술로 인식되었지만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기술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비용이 낮아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힘입어 육상풍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내 육상 풍력 발전 친환경 검토 가이드라인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또는 뭐 지형 지질 및 토양 분야 뭐 이렇게 쭉 이런 경관 분야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해상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섬 비슷하게 섬 지역의 경관도 또 무시 못할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거문도 같은 경우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영향도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겠죠. 자, 국내 풍력발전 단지 현황, 풍력발전 시설의 비교를 보면 육상과 해상. 자, 해상 풍력발전 보십시오. 장점이 있어요. 탄소 배출이 매우 낮은 편이고 부지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고 그리고 육상 풍력발전보다 약 1.5배 높은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풍력발전의 발전기의 수명이 증대가 되고 우수한 바람 품질이 있고 민원 발생 문제 해소가 상대적으로 적고 민원 발생이 그다음에 물리적인 제약의 감소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으로 꼽혔어요.
자, 근데 단점을 보십시오.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설치 및 보수 비용이 높고 고난이도 기술을 요구하고 수중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한다. 나 이 논문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풍력 발전이라는 게 수중, 그 바닷속에 그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기들이 기존에 살던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네. 특히 포유류에게는 굉장히 안 좋답니다. 이게. 네. 포유류들에게는. 그래서 그 고래나 우리 여수에는 특히 그 거문도 일대는 흑범고래가 출몰한 적이 있고 또 여수 그 바다 일대에는 그 포유류의 일종인 상갱이, 지금 이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상갱이라는 그 포유류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그 삶의 터전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당연히 또 어획량도 감소하고 주민들이 주로 물고기 잡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로 활동하고 살고 있는데 그 주민들에게 피해도 굉장히 커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풍력 발전 시설 주변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자, 해상 풍력 발전 시설의 성공 및 갈등 사례를 봅시다.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고 갈등을 빚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성공한 케이스는 덴마크하고 영국입니다. 보면은 설치 비용이 절감됐고 안전성이 강화돼서 이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 덴마크와 영국에서는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지금 제주와 경북 영덕 그리고 서남해 지역에서는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해서 어류 생태계 위협으로 인한 생활터전 축소, 어획량 감소, 해양 생태계 파괴 이런 갈등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전자파가 발생해서 어선이 전자장비를 교란 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배들마다 이제 소나가 있는데 그 말하자면 GPS처럼 그런 것을 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파 때문에 상당히 교란이 된다는 것이고 선체 이상 및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리고 발전시설의 안전성 우려도 있네요.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안전에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을 위협하고 그 다음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터전이 축소된다. 그러니까 어획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어업이 축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어민들이 주로 살고 있거든요. 그 섬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해상 풍력 발전단지 지역에는 어류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어업 종사자들의 생활터전이 축소가 된다. 그 다음에 해상경관의 침해,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해상경관을 해치게 되면 관광 수입이 저하된다. 당연히 지금 그 거문도가 아주 경관이 빼어나고 또 거문도 백도까지 많이 관광객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빼곡하게 그 풍력 발전소 발전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기를 꺼려 하지 않겠습니까? 소음도 좀 풍력 같은 그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음도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이랄지 풍력 발전이랄지 이런 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전에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상당히 그 원전의 위험성이 그 널리 알려지게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책 없는 에너지인지 알 수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영향이랄지 또는 주민들의 그 수용성 이런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큰 충돌과 그 환경 피해를 큰 충돌이 없이 또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이게 1, 2년 하고 금방 말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고 대규모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함께 도출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과 덴마크의 경우도 그랬더라고요. 그 너무 제가 이제 다 실지는 못했지만은 그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을 바다 밑에 어떤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그 수면 위 쪽으로 그렇게 해서 풍력 발전기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또 그런 기술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 나간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삼면 일대에 대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풍력발전 시설의 경우는 지금 환경 영향 평가랄지 주민 수용성 그 이랄지 평가랄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또 조사랄지 이런 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또 기업 자체에 이것을 해나갈 능력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너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풍력발전, 해상 풍력발전이 뭔지 또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 파악을 한 뒤에 천천히 좀 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